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다 잊어버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뉴 스타트라는 걸 해서 뉴 스타트를 직역을 하면 그냥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꼭 그 뉴 스타트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었고, 글자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뜻이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관리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NEWSTART 이렇게 한자 한자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간단하게. N은 영양이었죠, nutrition. E는 exercise, 운동이었었죠. 그 다음에 W는 water,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스타트 할 때 S는 sunshine, 햇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는 temperance에서 절제, 조절, 뭐 그런 뜻이 되고, A는 에어라는 공기, 그 다음에 R은 rest, 휴식이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T는 trust,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가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시는 분 굳이 애쓰시고 기억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말로 생각해서 해도 충분하니까요. 잊어버릴까봐 그 근거를 만들려고 그냥 영어를 붙여보는 거죠. 그냥 그 중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를 했어요?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영양은 그래서 3대 영양소도 해봤고 5대 영양소 이런 거 말씀드리 이제 생각 슬슬 나시죠? 예. 자, 그래서 그 영양소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단백질.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양소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단백질. 이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상의 생물은 그런 단순 단백질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생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단순한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서 미세 생물체가 만들어졌다. 미생물이 만들어졌다. 그 미생물이 점점 변화하고 진화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게 진화론이에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역사를 하실 때 역사를 작년에 할 때는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가는데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시는, 나는 저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그 기독교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천지창조의 개념은 신앙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신 말은 틀리고 당신 말은 뭐 맞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과학적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당신은 그러면 그 천지 창조론을 믿어요? 과학 그 진화론을 믿어요? 그렇게 물으면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긴 해요. 그렇지만 과학은 어디까지나 현재 밝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과거부터 내려온 화석을 비롯한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는 나중에 더 세월이 발달을 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백질로 출발을 했고, 우리도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 세포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단백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고기라든가 식물성에서는 콩류에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좋아지니까 과잉 섭취가 되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모든 주범이 지방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 학설이 미국 영향을 우리는 받아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미국 의사가 말한 것이 정설처럼 계속 되어 왔는데, 지금 그 지방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지방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드셔야 된다. 너무 기름기를 제한해버리면 역시 문제가 된다. 그 지방도 우리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 그 생활에 호르몬도 만드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쓰임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 지방이라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검진하고 하면은 막 그 의사들이 피검사 결과를 보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좀 높다, 낮다 가지고 막 겁을 주잖아요. 너무 거기에 민감하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탄수화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곡류를 통해서 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탄수화물도 꼭 필요한 거지만 이제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지방을 바탕으로 하면서 탄수화물은 부수적으로 드시는 걸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이 밥이었고 부식이 반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부식처럼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는 늘 내가 식사를 하면서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내가 탄수화물만 먹고 있지 않는가, 그걸 고려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포함되어야 될 게
무기염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인어니까 생각나시죠? 과거에 들판에 도깨비불이 왜 이렇게 많았었어요? 진짜 많았어. 그 도깨비들이 어딜 갔죠? 이제 헌하게 없어졌지. 호랑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방쓰는 피를 빗지락이라고 했는데 그 빗지락에 피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고 돼 있죠? 네. 도깨비가 되다. 도깨비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신기하게 들판에 불이 막 깜빡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뭔가 수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하니까 사람의 상상이 있었던 거죠. 귀인하고 인.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입니다. 인. 옛날에 6.25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예.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공산당 그 앞잡이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하고 대협조했다고, 목숨을 붙이려니까 협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군 경찰이 와서 또 죽였죠. 네. 서로 죽인 거요. 그래서 총 들고 싸운 군인 숫자보다는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산에 넘어가면 거기 억울하게 죽은 그 묘지가 산이 있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냥 어디 그냥 아무 데나 묻히고 하니까 사람 뼈를 구성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칼슘, 인, 이것들이 우리 뼈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뭉쳐갖고 굳으면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 역할을 하는 게 칼슘하고 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 악효질이 서로 뭉쳐져서 딱딱한 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죽으니까 그 뼈가 산화가 돼갖고 그 인이 날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밤에 불빛으로 반짝이니까 그게 이제 도깨비 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무기염류 그 속에는 칼슘이니 인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배추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라든가, 또 뭐 우리가 흔히 그릇으로 썼던 알루미늄, 뭐 그 다음에 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가루 먹으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고, 그런 거는 그야말로 가루고, 이 무기염류로서의 철이니 알루미늄이니 뭐 이런 인이니 칼슘이 이런 거는 녹아 있어 가지고 만져볼 수도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그런 원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대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약으로도 드시고 하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그 비타민은 이제 발견됨에 따라서 뭐 비타민 B다, 비타민 C다, 비타민 D다, 비타민 E다, 뭐 비타민 12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비타민 뭐 A,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밤에 눈 안 보이는 그런 병. 옛날에는 하도 음식 섭취를 못한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고, 그래서 눈이 원래 나쁘지 않은데 비타민 A가 부족해 갖고 밤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B에도 B1, B2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T, 비타민 D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5대 영양소들이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는 뭐가 들어있다, 어디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먹겠어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였죠? 골고루 드시는 거. 골고루 드셔서 그런 분들을 섭취.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나 어떤 영양소가 더 들고 그 비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에는 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걸 골고루 먹게 되면은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는 결과가 또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것이 서로 상충돼서 서로 해로운 걸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결론은 골고루 드시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새록새록 생각나셨죠? 예. 잊어버리시는 거는 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실천이 되면 귀신이게요. 우리가 뭐 의사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면서 우리가 서로 그때그때 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것, 뉴 할 때 알파벳 E지요. E는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엑서사이즈. 자, 운동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랫동안 걸어서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죠. 근데 아무튼 그 운동은 뭐 우리 몸에 왜 좋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의사도 별로 안 하고. 아니요. 네. 자, 왜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럼 운동은 꼭 혈액순환 꼭 밖에 나가서 뭐 만보를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은 그냥 몸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주 움직여주는 걸 말해요. 여기서 운동은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은 움직여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 그럼 왜 그런가? 자, 우리 피는 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빨간 피, 우리가 다치면 나오는 게 빨간 피죠. 그리고 그 빨간 피는 우리 몸을 발끝까지 손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혈관이 정맥이 있죠. 정맥. 그 정맥, 여기 우리 여러분 눈 잘 보일 때 손등이나 이런데 저 진짜. 파란 줄 보이죠? 네. 그거는 피부 바로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 속에도 굵은 것이 박혀 있고 그래요. 그것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빨간 피는 심장이 쾅쾅쿵쾅 해서 밀어내니까 손끝 발끝까지 가죠. 여러분 이 손목에서도 그렇고 이 손가락 이런 데 만져보면 맥박이 느껴지죠? 심장이 팍팍 밀어낼 때 피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맥을 거쳐서 핏줄이 점점점 얇아져 갖고 실핏줄이 돼요. 우리가 종이만 스쳐도 손빌 때 있잖아요. 그때 피나는 것은 모세혈관, 실핏줄, 모세혈관이라는 데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 모세혈관에서는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별로. 심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슬슬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고여있다시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모세혈관이 다시 뭉쳐지고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서 보이는 이런 혈관, 그런 것들로 점점 굵어지고, 또 특히 중요한 혈관은 근육 속에서 또 더 굵어진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팔에다가 주사 맞을 때 어디다 맞아요? 여 팔꿈치 앞쪽에 거기 주사 맞죠. 피도 거기서 빼고 거기에 이제 정맥이거든요. 그런 것도. 자, 그 정맥은 심장에서 미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동맥에서는 심장에서 팍팍 밀어주는 걸 우리가 맥박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실핏줄은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실핏줄이 다시 모여져 갖고 정맥이 돼 갖고 심장으로 오는데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씹힐 줄도 없는데 어떻게 정맥을 밀어주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빨간 피를 밀어주는 동맥에서만 심장이 작용을 하고, 정맥은 아무리 뭐 움직여야 되지만 심장이 밀어주는 힘이 절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심장으로 다시 피가 돌아올 수 있느냐? 실례했습니다. 자, 그 밀어주는 힘은 지금 바로 움직여야 피가 순환이 된다는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부 밑에도 지금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사이에 지금 피부에서 보이는 정맥이 있죠. 파랗게 보이는. 그 다음에 근육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자, 여러분 자기 팔을 한번 반대 팔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가요? 팔의 근육이 꿈틀꿈틀하죠. 네.
움직여요. 자, 움직이죠? 네. 자, 주먹을 쥐면은 주먹을 쥐게 하려고 손가락 이런 것들을 잡아다니려니까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죠. 그리고 힘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 근육 밖에 있거나 근육 속에 있는 정맥을 어떻게 할까요? 눌렀다가 펴줬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건드리겠죠. 근육이 꿈틀꿈틀하니까. 그러면은 정맥에 있는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밀려나가겠죠. 피가 가득 들어있는 정맥을 근육이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눌렀다 풀었다 합니까? 힘을 그러면 이게 일어나서 걷는다고 했을 때도 다리 근육이 꿈틀꿈틀하죠. 장단지 근육도 이렇게 걸으니까 힘이 들어갔다 펴졌다 힘이 들어갔다 펴졌다 이렇게 하니까 정맥을 계속 눌렀다 풀어줬다 눌렀다 풀어줬다 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정맥의 곳곳에는 밸브가 있어요. 함부로 앞으로 나갔으면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한쪽으로만 나가게. 그러니까 근육이 정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밀어 올린 피는 다시 거꾸로 내려오지 않겠죠. 계속 앞으로만 가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건 좀 막연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움직여야 정맥순환이 잘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죠. 안 해주죠. 물어보면은 시간 없으니까도 그렇지만 뭘 나나 알아야지 너 뭐 알라고요 이런 뜻으로 퉁명스럽게 안 하죠. 자, 그래서 정맥순환이 잘 되려면 움직여줘야 된다. 자, 그의 그 좋은 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이해하기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올해 침대에 누워 계시면은 환자들 어때요? 등에 등창이 나죠? 욕창 나죠? 그게 피가 순환이 안 되고 계속 눌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맥순환이 안 돼 갖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살도 빼야 되고 우리 또 면역성도 기르고 근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운동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 목적은 또 운동의 이로움은 혈액순환이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많이 걷고 이런 건 안 하시더라도 너무 오래 앉아 계시고 이런 일이 없으시게 틈틈이 움직여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고개를 이렇게 빙빙 돌려보신다든지 손을 주먹을 폈다 구부렸다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지금 건강 시간이니까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리도 이렇게 뻗어 봤다가 섰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한번 뻗어 보세요. 시원하셔요? 쭉 뻗었다 다시 하면 자, 이렇게 의자에 너무 앉아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허리가 많이 네, 허리도 아프지만 지금 혈액 순환을 놓고 봤을 때 자, 엉덩이 이상의 피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무릎 밑에 있는 피는 움직이기 어렵겠죠. 네. 자, 이런 때 무릎을 좀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보고 앞으로 내밀었다도 보면은 역시 근육이 꿈틀거리면서 잔단지나 발목에 있는 피를 위로 올려보내겠죠. 여러분 기차 오래 타고 나면 어때요? 저기 다리를 자꾸 앞으로 내밀어서 올리고 싶죠. 예. 왜 그럴까요? 순환이 안 역시나 그렇죠. 잔단지 이하에 피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정맥피는 노폐물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다리를 구부리고만 있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피가 많다 보니까 다리가 피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다리를 앞으로 펴봤더니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리를 앞으로 내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고속버스 의자나 지금 말한 KTX 의자나 이런 것이 편하세요? 승용차 의자가 편하세요? KTX나 고속버스가 편하죠. 아니 의자를 놓고 봤을 때 의자 승용차가 승용차가 편하시죠? 네. 승용차가 왜 편할까요? 그 다리 푹신푹신하니까요. 엉덩이하고 그 길이가 맞잖아요. 자, 거의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들이 아주 뭐 다리가 긴 사람이 아니고야 KTX나 고속버스에 타면은 허벅지 뒤쪽이 눌리죠. 네. 그런데 승용차는 이 엉덩이를 중심으로 앉게 되고 의자가 낮으니까 네. 허벅지 여기 오금쟁이서부터 허벅지 뒤쪽이 좀 뜨지요. 네.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는데 이 KTX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뒤쪽을 꽉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뒤쪽을 통해서 피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 다리 뻗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뻗는다 할지라도 의자 가장자리 쪽이 허벅지가 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의자를 낮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불필요하게 높게 만들어. 그러면은 승용차 만드는 그런 때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의자를 낮게 만든 건 아니지요. 차를 작게 만들려고 하니까 의자도 그렇죠. 낮게 만든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의자가 낮은 거죠. 그 건강 강의도 필요하자면 양념을 하나 좀 7만 원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예. 못하는 거지만 한 곡씩 들려드리는 걸로 할까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괜히 듣고 또 이게 듣기 싫으면 이것이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거는 제가 그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낼 때 그 아버지가 저기 그 장에 가서 남이 불던 하모니커를 하나 중고로 사다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돈으로 150원짜리. 그럼 겁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나 싶어. 그때만 해도 기회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아빠 동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동전 쓸 일이 별로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 아이스케이크라고도 안 했죠. 알식기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아까 1년에 이거 댕기고. 1원에 2개도 주고 했거든요. 예. 1원에 1개였는데
1원에 2개도 주기도 이제 했어요. 끝날 무렵에 녹을라고 네, 막 그렇죠. 2개 더 팔아. 근데 지금 못 파니까. 여러분 500원짜리도 뭐 찾아보기 어렵죠, 별로? 아이고 500원짜리도 별로 없어요. 대개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원이 1,000원이 돼버린 셈이야,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때 돈 150원 꽤 비싼 건데 아무튼 그렇게 주고 사다 줘가지고 혼자 불었던 기억이 있다가 그동안 쭉 안 불다가 한번 또 옛날 생각이 나서 그 하모니카 몇 개를 구해가지고 불어보고 그러는데 또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하모니카를 갖고 와봤어요. 아, 네, 하모니카 한 곡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자, 좋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미국 영향을 받아서 미국 민요들이 좀 그 학창 시절에도 불러보고 싶고 하셨죠. 네. 근데 그때 미국 민요를 모아서 편곡한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 한 곡을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 불 수는 없으니까 짧게 이어갖고 메들리로 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슬슬 나오는지 나는 막 저기 하니까 좋은 거네. 소리가 굵게 잘 나오고.
준비를 해드렸어요. 잘 보시네요. 그 옛날 어렸을 때 불어본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난 다 잊어버렸는데 몇 년 배웠는데도. 근데 지금 꺼내서 한번 불어보세요. 아이고 안 되더라고. 다 잊어버려. 개명을 알아야 안 했지. 다 잊어버려. 근데 입술이 터요. 이제 처음에 하면 오랜만에 하는데 계속 하면 괜찮아요. 미국 민요만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 민요 한 곡 보내드릴게요. 네, 알이랑. 그 울산 아가씨라는 아, 곡이 있어요. 예. 조금 덜 지르고 가세요. 네. 배우려고 엄청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올 때마다 다른 악기로 갖고 와서 불어드릴게요. 왜? 자, 그러면 아까 뭐 운동이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 별로 들어보지 못한 혈액순환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몸은 가장 핵심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움직여 하네 이렇게. 자, 그 다음이 이제 N2까지 했고, 세 번째 W, 워터, 물이죠, 물. 결국은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우리 피도 거의 물이잖아요. 물 상태야만 흐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피는 55% 고용 성분하고 나머지 45% 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농도가 이루어져야 혈액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우리 세포 속에도 물이 다 들어있고, 그 물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세포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모든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뭐 일주일 심지어는 금식하는 사람들 한 40일 밥을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드시는데 적어도 1리터 이상 드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 하면은 목마르면 마시고 그러면 말고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그 물은 이제 내가 요구하는 양보다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물이 좋다고 한다고 한꺼번에 몽땅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갈증이 안 나더라도 내 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 1리터 정도는 물을 이상은 먹겠다. 어떤 사람은 2리터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리터 내지 1.5리터 정도 내가 의도적으로 물은 조금 더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죠. 나는 이거 하루에 2컵밖에 안 먹는데 그건 너무 적어요. 물이 안 먹고 네. 물이 안 드셔야 결국은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져나오잖아요. 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물은 오줌으로 다 내보내요. 그러면은 그 오줌을 통해서 우리가 노폐물이 내버려지는 거잖아요. 네. 물을 안 먹으면 그만큼 신장이 활동을 안 하겠죠. 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 심장 투석을 한다든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드시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 한은 아유 나는 소변 보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안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가급적이면 의도적으로 드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럼 어떤 물을 드실 건가? 물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은 수돗물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생수를 늘 사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생수가 반드시 깨끗하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맞아요. 어디 가서 내과 가서 퍼다 온 적 아니 어떻게 포다가 큰 마당에다 놔두고 네. 그거 포장을 씌우는 거 1년에 팔어 그래서 생수통 여러분 수돗물 좀 깨끗한 자연수를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서 지구를 오염시켜 놨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돗물이라도 잘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나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너무 찬물 드시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내 입은 따뜻하고 좋은데 내 몸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요. 후후 너무 불어가면서 그런 뜨거운 물을 빨리 드시지 않는 거. 그러면 식도나 위는 화상을 입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서 내 입에 들어가기 적당한 거 내 손을 한번 만져보면요. 컵이 뜨거워요. 오래 쥐고 있으라면 뜨겁죠. 그래서 내 손으로 쥐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의 따뜻한 물. 예, 그런 물로 드셔야지 너무 펄펄 끓는 물 보면은 식도가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드시면은 좀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좀 더 뜨거운 걸 드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져봐서 그냥 따뜻하니까 좋다. 내 손을 쥐고 있으니까 겨울 같은데 추운 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아 따뜻해 하고 쥐고 있을 정도 그런 정도 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그런 물들 또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고 하는 것도 산에 있는 많은 산소를 우리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는 이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이 시골이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시에서 살고 계시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피해야 되겠지만 이 공기는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의 공기가 여러분 바람 부세요 안 부세요? 현재 바람 없죠?
예. 못 느끼는 거지만 미세하나마 공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안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공기가 잘 안 통하게 꽉꽉 막 다 틀어 막어 문 사이사이도 막 완전히 막아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 산소는 적고 가스만 자꾸 차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약간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꽉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출입문을 열면 더 공기 흐름이 있겠지요. 바람이 들어오죠. 약간씩. 그리고 우리는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느끼지는 잘 못해도 공기가 흐름이 있어야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집이나 아파트 이런 데 창문을 꽝꽝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 결론은. 그래서 그 난방을 위해서 막 문을 꽉꽉꽉 우리는 닫고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 한옥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문틈, 그 다음에 종이 백지 창호지로 문을 발랐으니까 공기 소통이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환경은 공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토피스 피부염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 문이 너무 꽉 닫지, 창문을 꽉 닫지 않도록 하시는 거, 약간 틈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거, 이게 일단 집에서 필요한 거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런 산림이나 그런 데 가서 산림욕 같은 거 하시고 산에 잘 많이 다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셔라 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중에서 R이죠. R. A 했으니까. R은 rest라는 휴식이라는 말이라는 얘기겠죠? 휴식.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좀 불편하시죠? 지루하시죠? 문제 조금 열어놓죠. 앉아요. 또 뭐 한다네요. 시끄러. 뭐 녹화를 한다나. 그래, 뭐 앉아.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는요. 휴식이라는 개념은 내 마음이 편해야 휴식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는 즐거우셨는지 모르지만 꼬박 앉아서 들으려니까 지루하니까 마음은 불편한 수도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마음은 정신적으로는 내가 정신 노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휴식이 될 수도 있어요. 책을 읽는데 내 정신 활동이 있는데 그 책이 재밌으면 휴식이 될 수 있죠. 근데 내 몸은 움직였으면 가만히 있어야 휴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러지 말고 틈틈이 쉬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이러게 되면 한 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 4시간 이러면서도 잊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랬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 보면 계속 움직여서 근육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산소는 부족해지고 영양소는 부족해지고 노폐물은 쌓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노폐물은 제거가 되고 산소가 충족이 되고 이런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 가만히 아무런 생각도 않는 무념무상이 되든 아니면 거기서 다른 정신활동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신활동으로서 그거를 현재 내가 하고 있었던 불편한 노동에 대한 반대 작용을 함으로써 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휴식은 노동을 함으로써 내 몸에 있었던 피로를 씻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다음 노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양사인데 요양병원에 근무를 한대요. 요양근무. 그런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뭔 일을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요양사들은 이제 가서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이 이렇게 그 서빙을 하고 계속 움직이는데 때로는 일이 잠시라도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인이라면 그 일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쉬어요. 그런 때 계속 서서 이 침대 갔다 저 침대 갔다 하다가 했으니까 잠시 일이 없을 때는 쉬어요. 의자에 앉아서라도 쉬게 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공간에서 일이 없으면 잠시 쉬게 앉아서 쉬게 하면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다음 일할 때 환자들한테 더 생동감 있게 서빙을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자에 못 앉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원장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 지가 완장 찼다고 이제 괜히 힘센 척 하는 건지 어쩐지 일 없으면 안 깨갖고 저 쉬게 해주는 게 인정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리고 지금 지쳐갖고 이러는 것보다 힘을 좀 비축했다가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 무거운 사람 들고 앉히고 뭐 눕히고 하는데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잠시를 못 앉게 해서 계속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은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 참 미련한 방법이다. 그래서 한번 건의는 해보라고 그랬지만 누구도 불만이면서 말은 못하는 거죠. 옛날 60, 70년대에 있을 법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점심 시간도 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들 도와주는 활동 도우미들 있죠? 예. 그러면요. 그분들도 오히려 더 불편해. 근데 휴식 시간을 꼭 갖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 2시간 이러고 카드 찍고 뭐 카드 다시 찍고 이런 짓을 불편하게. 그렇다고 계속 노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이용자하고 활동도우미하고 협의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아무튼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계속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